오바마 대통령이 G20 대회 참석하러 와가지고 마침 그 전날이 미국으로 말하면은 재향군인의 날이었습니다. 저기 용산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6.25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찡해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저 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38선에서 시작돼가지고 38선에서 끝났다고 해서 한국전쟁이 무승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때도 이겼고 지금도 이겼다. 그 증거는 뭐냐? 그 증거를 보려면은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면은 인공위성으로 찍으면은 밤에 사진을 찍으면은 남한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에 불빛이 환해가지고 남쪽은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북한에는 완전히 암흑이다. 다만 평양에 약간 불빛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김일성 동상을 비추고 있는 불빛일 겁니다. 그것 말고는 완전히 암흑이다. 이 햇볕과 암흑의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이 싸운 우정을 딛고 한미 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우리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실력으로 이루어졌다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00면 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20,000를 넘었어요. 이거는 우리 실력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도와주었어요.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그 누굽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느냐? 1950년 6월 25일 딱 그 1년 전입니다. 1949년 6월 30일에 주한미군 5만 명이 다 철수를 했어요.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걸 보고 김일성, 스탈린, 모택도이가 남침을 해도 미군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6월 25일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한미동맹도 없었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없었어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계산이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았어요. 또 미국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일본, 필리핀, 알루샨 열도를 방어선으로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한국이 방어선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인상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김일성, 스탈린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날 비겁하게도 일요일을 택해가지고 동족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리고 외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민족 반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병력을 계산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왜 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덤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북한에서 강제수용소에서 살든지 아니면 저처럼 말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났든지, 키는 남자는 160cm에서 끝나고 몸무게가, 평균 몸무게가 남자 한 50kg 요 정도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덤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 1950년 6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24일 날 자기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서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전면 남침 소식을 들은 트루만 대통령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전화를 받았어요. 애치슨 장관이 보고를 하자. 다 듣고 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 개새끼, The Sons of Bitches라고 했어요.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병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 미군 최고사령관의 결단에 의해서 일본에 있던 병력이 한국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최후 저지선을 지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나라를 지켜내고 그 덕택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하는 이 대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미국 사람 만나면은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루만 대통령에 관한 책을 하나 써가지고 미조리주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하나 보내줬더니 그 기념도서관 관장이 편지가 왔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일했던 적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 앞에 갔더니 메가더 동상 앞에 온 사람들이 트루만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고 자꾸 트루만 욕을 하고 있더라고. 참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학생들에게 그 국회의원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 메가더 장군을 한국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트루만 대통령이 보낸 것이다. 또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트루만 대통령이다. 즉 트루만 대통령은 2번 한국을 살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인물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경제발전을 한, 자주국방을 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미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이 세 사람은 동상을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광장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외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그건 간단해요. 그러나 외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젊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결정을 잘못하면 대통령이 아주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전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5,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퇴임할 때는 인기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20% 지지율로 은퇴를 했어요. 물러났어요. 역대 최악입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한국전에 많은 미국의 젊은이를 보내가지고 얼마를 죽느냐.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보다 10배가 죽었어요. 5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이 양평에서 아마 중공군을 맞아서 싸울 때도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어요.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어요. 15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가운데는 낙동강 저지선을 지켰던 워커 장군도 죽었어요. 여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더구나 한국군 추락에 치여서 죽었어요. 부인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여기서 전투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죽었어요. CIA 부장의 아들도 여기서 해병대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핀스톤 대학을 다니다가 자원 입대한 사람이었어요. 머리에 총을 맞고 영구적인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죽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 명단이 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세워보았더니 17명이었어요. 미국의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5만 4천 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중학생이
여중생이 둘이 죽었다고 이것을 미군이 고의로 깔아뭉갰다고 살인사건이라고 하면서 촛불난동을 하고 반미운동을 벌리면서 사과를 요구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리숙하니까 이사단장,海군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국방부 장관, 드디어 부시 대통령까지 사과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강토, 자유, 번영은 언젠가는 날아갈 겁니다. 언젠가는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민족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끼리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2년 전에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미국산 쇠고기예요. 미국산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도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소위 진보 세력들,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이런 자들이 MBC, KBS, 민주당, 민노당, 정교조 손을 잡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은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선동을 하니까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돌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아주머니가 시위를 하러 나오고 3개월 동안 광화문이 마비가 되고 대통령은 겁을 먹고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런 아주 난장판이 벌어진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불과 2년 전. 그 바탕에 있었던 것은 뭐냐? 반미죠, 반미.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는 더 안 먹는다, 더 밉다.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이기 때문에 반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 저변의 선동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미국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광우병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맥카우 디지즈입니다. 거기다가 카우를 빼고 맥코리안 디지즈. 미친 한국병이다. 한국 사람이 미쳤다. 속은 미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미쳤다. 한국 전선에 자기 손자, 아들을 잃은 미국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다음에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나겠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트루만 대통령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거리 하나, 공원 하나라도 있습니까? 무슨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의 자제분이나 이웃이나 그런 분들한테 대신 전해드리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한 이후까지 영원히 가져가야 될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흔히 통일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과도 지내야 되니까 중국하고 지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한국이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살로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중립국으로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립을 하려면은 지금 군인 숫자가 한 70만 되는데 이 숫자를 한 3배로 늘려야 돼요. 한 200만 명. 지금 국방비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4%입니다. 이것을 한 5배 정도 늘려야 중립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강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중립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중립국이 20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보니까 중립국이 3나라밖에 없었어요. 스위스, 스웨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은 전 국민들이 다 군인입니다. 예비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다. 뭐냐? 우리는 통일 이후까지도 반드시 한미동맹을 유지해 가야 된다. 한미동맹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비를 적게 들이고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과 선동을 가지고 출세하고 먹고 사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되고 시장 되고 무슨 의원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평균 IQ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러나 사기사건 또한 서울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잘 속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속이는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선동을 좋아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좋아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벌레입니다. 벌레. 이 대명천지에 이승만, 박정희를 욕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게만 이야기해요. 이런 균형 감각이 마비된 인간들이 바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요. 이 거짓말도 어수룩하게 하면은 잘 안 속는데 거짓말을 아주 성실하게 해요. 거짓말을 아주 부지런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속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더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에서 30%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 퍼센테이지가 5%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30%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뜬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은 4라고 우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30%가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가 된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이 거짓말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방식을 쓰면 돼요. 바퀴벌레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햇볕을 비추면 됩니다. 진실의 햇볕을 비추면 돼요. 이 거짓말 세력이 국가를 혼란시킬 때는 바퀴벌레를 밟아 죽이듯이 공권력으로 처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바퀴벌레는 물을 싫어하죠. 물에 떠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이 어둠의 세력, 거짓말 세력을 도도히 흐르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띄워가지고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자신이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나 흔히 보수 세력이라고 부리는 사람이나 우파 세력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줄을 선 사람이냐? 우리는 한나라당에 줄 선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에 줄 선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앞에 줄 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줄을 섰느냐? 대한민국 앞에 줄을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앞에 줄을 섰어요. 우리는 진실 앞에 줄을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자유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항상 당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만 싸워야 합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과 싸워야 합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망할 때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부족해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악당을 응징하는 용감한 사람이 없을 때 망합니다. 악당을 응징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없을 때 망하는 것이지, 머리 좋고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한국에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싸워야 이 좋은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오는데 65년 동안
여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지켰어요. 나라를 키웠습니다. 또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했어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인류국가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애국 세력,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비전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하여 인류국가 만들고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읽어봅시다. 자유통일을 하여 인류국가 만들고 행복하게 살자. 감사합니다.